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8월 28일 날 3개 구청에서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과 관련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건립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는 사실상 그 탄생 자체가 특수한 형태로 탄생이 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신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한 지가 지금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세종시는 그 중간 지점도 제대로 와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세종시는 어떻게 변모해 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즘 세종시를 바라보는 시선은 상당히 그 부동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보더라도 만약에 어느 도시에 중앙의 행정기관이 한두 개만 내려와도 그것 때문에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주 크게 환영을 하는 입장이 되죠.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물론 영향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 어떤 영향, 그런 위상 이런 것들이 크게 부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처럼 주택시장이 전국에서 가장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시선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정적인 시선보다는 우리가 올바로 좀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요. 일단 지난 28일 날 발표가 되었던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에 관한 그런 이제 계획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행안부와 그리고 국토부, 그리고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3개 부청에서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그 추석 전에 발표를 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은 제일 먼저 9월 중에 3개 부청이 참여하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을 발족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벌써 9월 3일이기 때문에 이제 9월 초에 건립 추진단이 발족을 한다라고 보겠죠. 자, 이 구체적인 건립 방안 연구 용역에 또 착수하기로 한다. 자, 여기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방안 연구 용역 과정에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및 국민 의사 수렴 등을 거쳐서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 그리고 규모, 그리고 위치 등 구체적인 건립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치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다 아는 위치죠. 보류지가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 공관이 현재 있는 그쪽 부분에 이제 들어서겠죠. 이따가 이제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기능, 그리고 규모라고 봅니다. 만약에 세종시에 내려오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이 기능과 규모 면에서 협소하다, 그렇다라면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온다라면은, 건립이 된다라면은 사실 두 번 또 일을 하는 것과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기능적인 측면, 규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떠한 기능과 규모를 넣을 것이냐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세종시의 위상과 역할 뭐 이런 것도 크게 이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2023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는 측면으로 즉시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조속히 사업 규모를 도출을 하고, 그리고 2022년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설계비를 증액 추진하기로 당정 간에 합의를 했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자, 22년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이라고 하면은 정기국회는 이미 지금 9월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설계비를 얼마나 우리가 나오느냐, 제시를 하느냐, 요거는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일단 먼저 며칠 전에 발표된 대통령 제2집무실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신규 반영 목적 예산이 1억 원이 책정이 됐다라는 것이 이제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 원을 책정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충격적으로 와닿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용역비를 1억 원을 책정했다는 것은 글쎄요, 뭐 웬만한 용역도 거의 억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대통령 제2집무실에 그 용역을 주는 데에 1억 원이 책정이 됐다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 야당의 공격도 참 크게 일어나고 있고, 일부 국민들에게서는 분명히 의구심을 많이 가질 걸로 보입니다. 일단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설계비는 증액 추진하기로 당정 간에 합의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설계비 자체가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이번 정부의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의 건립에 대한 의지가 그대로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용역비 1억 원 책정에 대한 것이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조금 서운하긴 합니다만은, 아쉽지만은 일단 책정이 됐다는데 의미를 두고 이 설계비가 어느 정도 합의 확정이 되는지 이거를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2년 대선 공약으로 제시가 됐던 것이고요. 지난 5월 말에 법률 개정을 통해서 행복도시 내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을 했고, 그리고 이후에 국가균형 발전,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 이행, 국정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 집무실 설치 방안을 검토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뭐 얼마나 검토를 해왔는지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어떤 추이를 봤을 때에는 그렇게 신뢰감은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일단 이렇게 건립 로드맵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기대를 갖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뭐 지난번에 보셨다시피 국정과제에 이렇게 최종 반영되었고요. 자, 그리고 행안부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전까지 기존의 정부 세종청사 1동 임시 집무공간의 시설을 보완하고 이용 빈도를 한층 높여서 세종이 실질적 행정 수도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요, 이 부분이 세종 시민뿐만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봤을 때도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죠. 뭐 1동의 1단계로 임시 집무공간을 활용을 한다. 그 다음에 2단계로는 지금 12월에 입주 예정인 중앙동 신청사의 제2집무실을 임시로 만들기로 했었는데,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는 바람에 아주 많은 논란을 낳았었던 것이죠. 이후에 이렇게 이제 건립 로드맵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일단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봤을 때는 신뢰하기가 사실은 높지 않습니다. 자, 일단 국토부는 대통령 제2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공약 또한 충실하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말 그대로 충실하게 이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은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추진하고 관련 인프라를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로드맵을 보게 되면은 2027년 상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2027년 상반기라고 하게 되면은 2027년 3월 9일에 대통령 21대 대선이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5월 9일까지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재임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재임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고 보게 되면은 2027년 상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한다라고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한 번도 들어서 직무를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대통령 제2집무실은 국회 세종의사당, 정부 세종청사와의 연계성을 고려를 하고 두 번째,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에 충실한 실용성을 고려를 하고요. 세 번째, 보안을 고려하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디를 가든 간에 이 보안이 문제가 되어서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은 이제 잘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국민과 소통 가능한 개방성의 세 가지 원칙에 입각을 해서 건립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최대한 국민과 소통 가능한 개방성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대통령 집무실은 미국을 봐도 그렇고 다른 나라를 봐도 이게 국민과의 어떤 그 소통이 가능한 개방성이 얼마나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정도 이런 것도 우리가 가늠해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기대하건대 이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시에 건립이 되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국민과 소통 가능한 개방성 공간 이렇게 보면은 관광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이쪽으로 좀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2022년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집무실의 기능과 규모, 위치 등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2023년에는 건축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설계까지 착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존 정부청사 및 향후 건립될 국회 세종의사당 등과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마련하고 중요하죠, 그죠? 세종의사당은 이미 이제 통과를 해서 우리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교통계획 및 관련 인프라 건설 등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사실상 지금 세종시의 교통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문제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교통계획 그리고 관련 인프라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좀 문제가 앞으로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교통계획과 관련 인프라는 더욱더 이제 크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은 행복도시건설청을 중심으로 해서 국무조정실, 행안부, 국토부 등에 참여해서 9월 초 발족할 예정이고 추진단장은 행복도시건설청 차장이 맡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관련 그 담당자들이 이렇게 전화번호가 쭉 있는데 한 번쯤 중간 점검을 위해서 이분들에게
좀 질문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관련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8월 28일 날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계획 공동 발표가 있었고요. 9월 초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이 출범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9월 중에 건립 기본계획 용역 착수에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쯤에 법 개정안 시행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9월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방안 연구와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총 사업비 확정과 건축 설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다음에 이제 착공은 언제냐면은 2025년 초에 대통령 제2집무실 착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 상반기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기도 한데 2027년 상반기 준공을 굳이 국회의사당 개원과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한 부분을 좀 보면은요.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백악관 그리고 국회의사당, 인권기념관 등의 건물이 다이아몬드 형태로 국가의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체계가 잡혀 있듯이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제2집무실의 위치를 잡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보셨다시피 기능과 규모 그리고 위치가 국회의사당과 그리고 정부청사와의 연계성을 고려를 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그런 위치, 기능, 규모가 제2집무실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28일 날 발표된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에 대한 로드맵을 자세하게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8월 29일 날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이 2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을 해서 보도한 자료를 잠깐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 행정부처도 전부 다 내려와 있지 않은 상태이고 일부 부처가 지금 즉 5개 부처가 내려와 있지 않은데요. 외교부, 국방부, 그리고 통일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이 내려와 있지 않은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미 날짜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8월 16일 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한 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통일, 국방, 법무,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가 지금 내려와 있지 않죠. 그 중에 이제 2개 부처를 내려보내는 법안을 개정 발의를 했는데 별로 그렇게 여론이 형성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법무부가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 서명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어찌됐든 간에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 모든 부처가 세종시로 내려가야 되겠죠. 자꾸 여기저기에다가 참 분리를 시켜놓으면은 그만큼 비효율적인 참 행정이 없습니다. 제발 좀 이제는 여기저기다가 그만 분리시켜놓고
어차피 내려가 있는 세종시의 그 행정부처들 대부분이 내려가 있는데 나머지 남아있는 이런 부처들 내려보내야 되겠죠. 뭐 이 중에서 정말로 뭐 외교부나 이런 것처럼 뭐 내려보내기가 어렵다 또는 뭐 국방부,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전부 다 내려와서 명실공히 실질적인 행정 수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차피 내려보내야 될 부분이죠. 언젠가는 전부 다 내려와야 되는데 시간만 허비하면은 국가적인 소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힘은 하나로 모였을 때 발생이 되고 그리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저기다 갖다 놓고 또 이거는 또 다른 데 갖다 놓고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홍성국 의원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해서 행안부, 국토부 뭐 등등에서 연구 용역비가 고작 1억 원뿐이다. 막 이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제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수도권 소재 행정기관위원회의 세종 이전도 필요하다라고 이 분이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 위원회는 이전 계획 변경 고시만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부가 의지만 있다라면 언제든 세종으로의 이전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그 2021년 행정기관위원회 현황을 보면은 수도권에 있는 행정기관위원회가 총 25곳으로 나와 있는데요.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정부부처와 일상적으로 협업하고 있고 균형 분권 상징성이 높은 수도권 소재위원회를 검토해 보니까 우선 14곳의 이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은 여기저기 그냥 다 분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 및 행정위원회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를 해야 하고, 그리고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인 경우에는 이전계획 변경 때 경면 변경에 해당이 돼서 공청회 등 관련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홍성국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이전에 대한 부분을 이 표를 보고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이제 중앙행정기관, 즉 세종에 있는 부처와 업무가 연계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이 5곳으로 나오는데 총 인원은 1133명 정도가 되고요.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방통위, 금융위, 개인정보보호위, 원자력위 등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권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행정위원회가 있는데 4곳을 여기서는 적시를 했습니다. 242명. 그래서 부마 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 이북오도위, 사행산업통합감독위, 국사편찬위원회 이렇게 해서 4곳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데요. 균형과 분권의 상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위원회인데 5곳으로서 260명이 되겠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방시대위원회, 그리고 국민통합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 농어촌특별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635명이 되는 중앙행정기관과 행정위원회,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이렇게 이전이 필요한 수도권 소재위원회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이제 위원회가 모두 또 내려올 수 있도록 언젠가는 또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탄력을 받았으면 하고 힘이 모아져서 세종시의 완성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